2000년대 이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사랑이었다고 합니다. 그런데 2000년대 딱 넘어오면서부터 이 좋아하는 단어가 바뀌었어요. 뭐냐면 행복이라는 단어로 바뀌었습니다. 뭐 사랑도 굉장히 좋은 말이고 행복도 좋은 말인데 왜 이게 제일 좋아하는 말이 행복으로 바뀌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. 그만큼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뭔가 행복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?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. 뭐 갈수록 세상이 좀 살기 팍팍해지고 어려워지다 보니까 정말 행복이라는 걸 느끼는 게 너무 어려워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. 자, 오늘 이 시간에 한번 행복의 공식이라는 걸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행복은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 정의할 수 있냐면 행복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욕망분의 성공이다.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죠. 자, 그러면 간단해요. 성공은 분자값이니까 커져야지 되는 거고 분모값은 좀 작아지면 되는 겁니다. 자, 그럼 여기서 성공이 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. 자, 여러분과 저는 자본주의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. 자본주의 국가에서 성공? 뭐 당연히 여러분들도 짐작하시겠지만 돈, 요걸 뗄래야 뗄 수는 없을 겁니다. 자, 우리가 원하는 학교에 진학을 하고 또 원하는 회사에 취업을 하고 또 취업해서는 또 승승장구 승진을 하고 또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뭐 사업이 대박이 나고 이런 것들이 다 성공이죠. 그런데 이런 진학, 취업, 승진, 사업 이 안에 뭐가 들어있죠? 네, 맞습니다. 결국 돈이 들어있습니다. 자, 그러니까 당연히 행복하려면 성공의 속도가 빨라져야 되는 거죠. 자, 그런데 성공의 속도만 빨라진다고 행복할까요? 욕망, 이 분모값에 자리 잡고 있는 욕망, 요 녀석이 문제인데 욕망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대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. 기대 수준이 좀 낮아지면은 성공이 그대로 있더라도 우리는 좀 더 행복할 수 있다. 우리 흔히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? 마음을 비웠다. 마음을 비웠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? 결국 기대를 좀 낮췄다.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? 자, 그래서 결국 행복해지기 위해서 행복의 공식을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명확해지는 거죠. 첫 번째는 당연히 성공해야죠. 두 번째는 나의 기대 수준과 욕망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잘 이렇게 토닥토닥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.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돼야 됩니다. 자, 숫자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.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8 정도 되는 성공을 거뒀다. 10점 만점에 8 정도 되는 성공을 거뒀다.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 분자값이 8이죠? 자, 그런데 내가 애당초에 그 일을 시작할 때 10 정도를 기대를 했어. 그러면 행복감은 어떨까요? 8 나누기 10이 되겠죠? 0.8. 백분율로 얘기하면 80% 정도 행복합니다. 자, 그런데 8 정도의 성공을 거뒀는데 내가 애당초에 마음을 좀 비워서 8 정도면 난 굉장히 성공한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8 정도를 기대했어요. 그러면 8 나누기 8이니까 백분율로 100%. 굉장히 행복하다는 거예요. 똑같은 성공이지만 내가 어떤 기대를 하느냐에 따라서 행복감은 달라질 수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명확해졌는데 분자값을 올리는 거는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 아시죠? 여러분들 하시는 일에서 성공하고 뭐 승진하고 하여튼 잘 되시면 그게 성공인데 그러면 이 분모값 어떻게 이걸 조절을 해야 되지?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. 기대 수준이라는 요 녀석 정말 이게 진짜 이거 어려워요. 이게 왜 어렵냐? 이 부분이 참 어렵다는 것을 이유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. 여러분, 성공한 사람들은 기대 수준이 그대로일까요? 아니면 올라갈까요?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면 옛날에 나의 그 낮았던 기대 수준은 그냥 그대로 있을까요?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성공의 속도보다 항상 욕망의 속도는 1.5배 이상 빠릅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. 그런데 어떤 몇 조 원 정도 되는 정말 재벌급 사람인데 막 자살을 하고 아니 우리 같으면 이해가 안 가죠. 그렇게 돈이 많고 정말 행복할 텐데 왜 자살을 할까? 그 얘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공 수준보다 기대 수준이 훨씬 높으니까 행복하지 못하고 마음에 괴로움이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앞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
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 것은 당연히 분자값인 성공,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정말 성공할 것이냐, 돈을 많이 벌고 잘 벌고 또 빨리 불릴 것이냐, 당연히 이 얘기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분모값, 우리의 욕망을 어떻게 하면 잘 제어할 것인가,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 거죠. 자, 그래서 우리가 인생은 이 두 바퀴가 잘 굴러가야 된다,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. 이 두 바퀴가 뭡니까? 앞바퀴는 당연히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성공이죠. 돈 많이 버는 거. 뒷바퀴는 뭐예요? 아무리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원래 욕망의 속도가 성공의 속도보다 빠르니까 그것이 너무 빨라지지 않도록 잘 제어하는 거죠. 그러려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. 그래서 똑같은 돈을 갖고 있어도 어떤 사람은 야, 이 정도면 난 정말 성공한 인생이다, 너무 감사하다,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돈을 벌면 벌수록 욕망은 제어가 안 되고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어때요? 목이 계속 갈증이 나잖아요. 이게 제어가 안 되게 되면 인생은 아무리 큰 성공을 이룬다 하더라도 행복하지 않은 실패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삶에 정말 도움이 되는, 여러분들의 인생의 멘토로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팁들을 드리면서 성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인생의 가치를 잘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, 그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지혜로운 팁들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.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